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21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5경주 정혜민이 자전거 고장이 나다 보니까 배당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려본다면 이태호하고 박진영, 이태호하고 강동규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강동규의 선행을 박진영의 활에 나가면서 직선 취입, 이태호하고 강동규가 동시착 일궈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정혜민의 자전거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빅팝 선수들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쌍승은 좀 아쉬웠습니다만 노렸었던 삼복승은 45배라는 좋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여유 부리다가 정혜권, 정혜민 2차권, 전일은 또 자전거 고장이 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무난하게 결승전은 출전하고 있는 정혜민이기 때문에 과연 정혜민 재계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6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강자들이 빠지다 보니까 13경주, 14경주 상당히 좀 어렵게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5경주는 금요경주 때 대박의 빌미 999배의 빌미 제공했었던 황승호, 전일은 또 재기랑 발에 나가면서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금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후착 선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특성급 경주 배당 가능성 상당히 높은 편성이라는 점, 최근 들어서 15경주가 또 배당이 또 폭탄 배당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결승전도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종원의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정현수, 김영수, 노영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수, 김영수, 노영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광명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이태호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유다운, 정현수와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태호 전일도 봤듯이 직선 추입이 상당히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태훈하고 정상민, 김민준, 김시우가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력 능력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이태호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상민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준, 김태범, 김시우로 자리 잡거나 2번, 6번, 7번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정현수가 힘을 쓰고 1번, 3번이 뒤를 막혀 나가면서 접고 시작하든지 타이밍을 빼앗기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민준도 최근 들어서 고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태범과 전략적인 타협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 살 터울 선수 출신 딜이라는 점, 득점에서는 지금 김태범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준이 힘을 쓰고 김태범이 몰아서 짧게 추비해 나가는 작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점수는 이태호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자력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태호하고 김민준의 전략적 연합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탈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오히려 6번이 때리고 2번이 추입 아닌 2번이 때리고 6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김민준도 직선에서 차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수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2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호가 타종전으로 쫓아가게 된다면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6번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1번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하고 6번은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한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정현수가 먼저 내선 잡고 이태호라든지 유다운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2번하고 6번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가다가 오히려 정현수에게 타이밍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현수가 종속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속은 11초 대 언저리까지 11초 대 초반 언저리까지 시속이 나오죠. 이 점은 이태호가 확실하게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까지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배성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1-3과 2로 이태호가 가면 1-3-2로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2번과 6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객관적인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3명의 선수가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삼복승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태범과 김민준 입장에서는 뭐 이태호를 홈에다 둘 필요는 없죠. 정상민이 받아가게 된다면 3차권에서는 정상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로 눈치 잘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태호를 중심으로 하는 파업 선수들과 협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팝 쪽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월한 견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은 세종팀입니다. 5번, 6번, 7번은 김포팀인데, 최근 들어서 팀 대결 경주 보면 팀 간 정면 대결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쉽지만 않은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현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방극산이 자리 잡고 3번, 2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영규가 총대를 메고 힘을 쓰거나 원신재가 직전 회차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김용규, 유태복이 마크에 나가면서 세종팀을 덮고 시작하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세종의 완승이냐 김포의 완승이냐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뭐 유태복이 이번 회차 상당히 다리가 무겁습니다. 원신재도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타종부터 때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용규도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방극산이 이런 편성에서는 긁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수도 최근 들어서 고전하다 보니까 뭐 96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뭐 100점대 언저리까지 갔었던 김영수, 뭐 지종훈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종훈 때 김명수, 박성현, 방극산, 조지현 선수 세종팀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조지현이 김명수가 상당히 빠른 시속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세종 완승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수가 긁어주게 된다면 조지현이 일요일 활약에 나가면서 취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 세종 협공 동반 입상 쪽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규가 외선에서 나오죠. 2번과 7번을 차선으로 2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3번하고 2번, 7번입니다. 좀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 3하고 27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세종팀 협공의 한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2번, 7번 함께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신재가 선행에 대한 자신감 확실히 찾아 나가고 있어요. 김용규가 몰고 가고 유태복이 세종팀 상대가 좀 넘어서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용규가 유태복을 완벽하게 챙겨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태복 3주 전에 금토 죽 썼다가 1호 경주 젖히기로 머리 쳤습니다. 7번이 5번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김포 완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신재가 버텨내면 7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하고 김포의 맞대결로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지현이 가면 김영수, 김용규가 가면 김포팀이죠. 유태복, 원신재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삼복승도 조준하고 김영수를 묶어서 김포팀 묶어서 삼복승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공격적인 승부로 좀 과감하게도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팀 간 대결에서는 맞대결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정면 대결 가능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두 선수의 정면 대결 가능성 쪽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특성급 15경주입니다. 황승호가 금요경주 때 젖히기 나서다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넘어서긴 했어요. 하지만 직선에서 잡히다 보니까 그야말로 999 배당의 빌미 제공하면서 황승호 3착에 만족했습니다. 결승을 못 갔어요. 그 이유가 4월 12일 날 조모상을 당했다라고 뭐 상담 결과에서 볼 수가 있었었는데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승호가 금요경주 때는 상당히 다리가 무거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경주 때 뭐 다른 예상지들은 황승호를 뭐 2차권까지도 한번 생각했었던 예상지들이 또 꽤 많았었는데 저는 황승호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는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재기랑 발에 나가야 된다면 강축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뭐 저는 여유있게 완승을 거뒀었던 황승호 금일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는 만큼 황승호를 중심으로 후차가 찾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노형균, 김동관, 최동현이 연대 세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춘교가 강동규, 이성용하고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황승호가 노영균 믿다가 또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앞뒤로 힘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있었어요. 연대세력 있겠다 보니까 경주를 쉽게 풀어나갔습니다만 이성용이 자리 잡고 여기에 강동규, 정춘교수를 자리 잡게 된다면 노영균, 황승호로 자리 잡았을 때 노영균 믿다가 황승호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오히려 비팝 쪽 앞에다 두고 황승호가 이들을 활용해 나가는 노영균이 후면을 막해 나가지만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정을 할 때는 노영균이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직전 회차 이어 연타 출전인데 다리가 상당히 무거웠었던 노형균 그래도 황승호가 노영균을 좀 앞에다 두기보다는 뒤에다 두고 경주 풀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혜민이 노형균을 뒤에다 붙였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정혜민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어차피 시속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형균을 뒤에다 붙이고 황승호가 젖히게 된다면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강동규가 때리고 정춘규가 몰고 와서 황승호 넘어섰을 때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영균 또 털립니다. 5번하고 7번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다 두면 고전하지 하지만 뒤에다 붙이고 저치게 나서면 될 것 같아요. 5번 1번 쪽 우선 하시되 5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다분하죠. 강동규가 내선 잡음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정춘교가 몰고 가고 이성용이 흠껏 막혀 나가게 된다면 황승호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정춘교가 강동규 활에 나가면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강동규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정춘교가 강동규 활에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면 이성용 막해 나가는 7번과 4번 정도는 73하고 74죠. 73하고 74는 이변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는 고전했어요. 하지만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더군다나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황승호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노영균, 정춘교 둘 중에 한 명 노영균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순위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5번, 1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가 제대로 젖히고 노영균이 쫓아가게 된다면 강동규하고 최동현 둘 중에 한 명이 따라 나서면서 비팝 라인 완승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요경주처럼 경주 진행된다면 황승호 아예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삼복승 배당 가능성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월 12일 날 조모상 당했었던 황승호가 과연 전일 같은 경주 펼쳐 나갈지 금요경주 같은 경주를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 때는 대박이었고 전일은 안정감 있는 상황이었었다는 점 저는 전일처럼 토요일경주처럼 경주 풀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진영을 제외하고 6명의 선수가 비팝 쪽 선수들이죠. 문제는 정혜민 금요경주 때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송경석에 당하면서 2차기에 머물렀었고 전일은 또 자전거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 차괴를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 과실이 아니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결승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정혜민이 과연 자신감을 득점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은섭
신은섭과 협공을 펼쳐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수하고 손재영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여기에 인천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서울팀 선수들 항상 만나게 함께 출전하면 동반 함께 출전하는 경주가 많아요. 함께 협공을 펼쳐나가는 경주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혜민의 훈련 파트너가 신은섭의 훈련 파트너가 정혜민이에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성팀 선수들이 자리 잡고 인찬이 자리 잡느냐, 수성팀 자리 잡고 인찬수고 동서울이 자리 잡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민이 그야말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득점만큼 제기랑 발이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3주 전에도 결승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정혜민. 반면 인천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작년 연말 다리 상태가 무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늬만 SS급이라고 선수들도 좀 많은 비아냥을 거렸었다는 점, 추입도 당하고 몸싸움에서 밀려났었던 인천, 낙차 사고까지 그랑프 때는 당했습니다만 치앙마이 전지훈련 다녀와서 확실하게 달라진 예전 좋았었던 인천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혜민도 연이틀 경주 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 박빙이긴 합니다만 득점은 정혜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주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3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혜민의 뒷자리를 신은섭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이 힘을 쓰고 송경수가 자리 잡게 된다면 송경수의 선행을 인천이 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송경수도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이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과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6번 7번을 차선으로 6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정혜민보다는 인천 쪽으로 좀 경제 중심이 팔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정혜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훌러덩 저치기 한방 노려보게 된다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동서울 완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경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죽 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혜민 쪽으로 신은섭, 송경수 노려봐도 배당이 상당히 좀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함께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두 선수의 연합은 기본인데 송경수를 묶어서 3차권 기대해 보아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3번, 6번 묶어서 신은섭, 3번, 6번 묶어서 송경수로 양분하시는 전략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주를 한번 가져가 보게 된다면 정혜민 있다가 신은섭까지 함께 무너지게 된다면 잘만 하면 손재영도 착순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배당 가능성까지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인천이 이래저래 작전적 예상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정혜민과의 전략적인 타협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좀 접전 양상 경주가 많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